계속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와 친일의 흔적을 지우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식 지명을 바꾸기로 하는가 하면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전범기인 우길기를 떠오르게 하는 지자체의 로고도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바탕에 빨간 빗줄기가 뻗어나가는 형태의 원. 2000년부터 영광군이 사용해온 공식 로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은 각종 공문과 시설물에 사용해온 이 로고를 내년에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 즉 우길기와 비슷하다는 비판이 군청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상징물을 바꾸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영광군을 그리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제 일제를 상징하는 이제 이런 군국주의 상징하는 우길기 문양과 일부 비슷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화순군은 동서남북으로 방위를 구분한 일본식 행정지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면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불러온 고유지명 사평면으로, 북면은 마을의 산 이름에서 따온 백아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부르던 시민의 노래 재창을 최근 중단했습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친일 인사로 지목된 이들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찾아서 일제를 잔재를 정리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해방이 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광복 후 74년이 지났지만 일상 속에 남아있는 일제와 친일의 흔적, 일본이 시작한 경제보복 조치가 일제 지우기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 순천만 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2019 순천 평화 포럼의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처리하고 한국 정부도 대일본 경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악화된 한일 관계를 민간 교류로 평화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은 여야 합의 법안인 만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고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희망 열차학교 참여 학생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열차학교 학생자치회는 오늘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을 통해 동아리 활동과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희망 서포터즈 활동을 펼쳐 평화통일 비전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제1회 해남 미남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나흘 동안 해남 대흥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요리 경연대회와 2019인분 닭장 떡국 시식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이 야생 유기견의 출현으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잇따르자 유기견 구조와 포획 활동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유기견이 자주 출현하는 삼호읍 대불산단 등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위탁해 포획틀을 설치하고 영암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조와 포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와 완도항으로 가는 여객선 주요 통항로에 설치된 등대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목포와 신안, 완도 지역에 설치된 항로 등대 등 모두 45기로 이달 말까지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시설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잇따른 가을 태풍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가을 배추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의 피해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태풍 피해 면적을 감안한 가을 배추 재배 면적 추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가을 배추 피해 면적은 937헥타르로 이 가운데 전남은 674헥타르를 차지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도내 가을 배추 피해 재배 면적의 22.5%가량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WTO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의원이 국내 농업시장의 붕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의 노사가 2019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기본급 4만 4천 원의 인상과 경력금 100%에 150만 원 지급, 사내 협력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임금교섭 잠정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은 임금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LNG선의 건조 물량 확대와 세계 최초로 진행이 되고 있는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등의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였습니다.